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몇 개 없어요. 10개도 없는데 한두 개 정도만 10% 정도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얘기한 게 결과가 나왔네요. 비트가 이탈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떨어져 주면서 전체 조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장중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메리트 있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단과 하단에 대한 기준인데 여기 뚫어줬어야 되고 여기가 일단 밀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첫 붕괴가 나타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 단순 하락이에요. 단순 하락. 자, 지금까지도 단순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일정 구간이 많이 깨졌을 때 11만 5천 달러가 이탈이 되면 이제 좀 위험한 하락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거리인데 지금 11만 현 자리부터 해서 한 3%까지는 그냥 적절하게 빠지는 공간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지금 3%에서 2%, 한 2.5% 정도 될 것 같아요. 2.5% 정도가 깨지면 그러니까 여기죠. 정확히 따지면 이쪽 구간이 전체적으로 손상이 돼버리거나 종가로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적게는 3에서 5%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지는 시점으로 해서 이 정도가 더 내려가니까 지금까지 따진다 그러면 뭐 많게는 한 10% 정도, 10에서 7% 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어느 정도 밀리는 선까지는 괜찮아요. 비트코인도 괜찮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깊은 조정으로 이어질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상승이 사실상 이제 무의미한 상승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정상적인 상승이었다면은 지금처럼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도 크게 빠지지 않을 텐데, 위험한 거는 매물이 쏟아질 건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작년 연말에 들어오던 수급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가, 상승 나왔는데 거래가 없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이런 게 이제 갑작스럽게 매물이 빵 하고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전에 이런 식으로 2월 초에 터졌던 거래식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뭐 2% 떨어졌다 해서 뭘 결정할 게 아니라 계속 관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 신규 매수도 아닙니다. 그냥 비중 조절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 원화 국내로 본다 그러면 원화 가격 1억 6천만 원인데 지금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5천 한 800 정도까지 밀리겠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뭐 3%더 빠진다는 얘기 있었죠? 거기에 좀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깨져버리면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은 맞아요. 근데 이게 변수거리가 여기를 지켜줬어요. 자, 여기를 지켰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반등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여기 내려왔는데 지켰어요. 그 반등이 나왔는데 또 박스를 그려가잖아요. 그러면 2차 위험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썸네일에 이제 단순 하락이냐, 단순 하락에서 위험 하락까지 이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를 단순 하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도 단순 하락이나 조정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에 붕괴시키던지 밀렸다가 지지 맞고 반등 나오면서 다시 내려왔을 때 이만큼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이 기간 중에서 위험 단계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국내로 따지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정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계속 횡보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횡보가 나온 자리 중에서 하필 양봉 나온 날 국내에서는 조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케이스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1차 발생, 2차는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깨졌을 때 2차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1차 만들어진 지점처럼. 그래서 가격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얼마가 이탈이 됐을 때
또 여기가 뭐 깨졌을 때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가격적인 의미보다는 조정을 받고 한 번에 밀릴 거냐 조정받고두면서 밀릴 거냐에 대한 차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인 거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여기 2차가 진입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저기까지는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가 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뭐 코인을 뭐 좋은 걸 골라볼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가장 많이 이제 빠진 코인들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1차가 이탈됐고 2차가 이탈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간적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8월이 시작이 됐는데 8월 중에 기간이 조정이 길어버리면 2주 이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무리하게 담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절대 담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만난 게 1차 만났고 2차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 중간에. 그럼 2차 갔을 때 확정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차 자리에서 밀렸다가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구조일 때 전체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냐, 이거를 확률적인 근거로 따져가지고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가서 반등이 나왔다가 무너진다든지 한 번에 부순다든지 또 여기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타격감 있는 하락이 등장할 겁니다. 아플 거예요. 자, 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내려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5월, 6월짜리인데 고점부터 저점까지 밀린 거 보면은 비트코인이 11% 빠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달 걸렸거든요. 11% 내려오는데 한 달. 그러니까 길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나마 여기에 지금 금 박스 자리는 그나마 안정권입니다. 크게 위험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단순 하락으로 보는 거고 이 이하를 위험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위험 단계에서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매물. 그러니까 기존에 수급 들어왔던 코인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XRP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막 정고점 거의 도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코인들은 메이저 코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주기예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테더 도미넌스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 테더 도미넌스인데 이 두 개에 대한 관계도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지금부터 밀린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럼 테더 도미넌스는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대략적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바닥 구간에 내려오고 나서 테더 도미넌스는 붕괴를 시킨 적이 없어요.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이 왜 가다가 멈추고 안 좋아졌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테더 도미넌스가 붕괴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붕괴를 시켰으면 좋았는데, 붕괴시켰으면 좋았는데, 내려오고 나서 이 지점을 한 번도 붕괴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얘를 박스권으로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더 도미 입장에서는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네요. 맞죠?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밀릴 가능성이 아직도 많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요 정도 근처 왔거나 상단 쪽에 근처 왔거나 뭐 그러면 야 이제 좀 조정 끝나가나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얘가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거나 뭔가 진입한다? 잘못됐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진입 구조가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남은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밑에 바닥에서 붕괴가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상단으로 올라간다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공간적으로는 확보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확보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2차적인 문제는 일봉으로 봤을 때 가격대 설정상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쪽 구역이 돌파가 돼버리면 그럼 여기까지 얘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고, 올라오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오는 도중에 만약에 여기 저항을 뚫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뭐 짧으면은 2주 정도 진짜 조정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길어버리면 한 달 이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월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큰 타이틀로 봤을 때 이 구조가 왜 안 깨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공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뭐 외국으로 보든지 국내로 보든지 그걸 떠나서 현 위치에서 테더 도미넌스라는 게 반등을 시도했을 때 단순 저항이 맞고 다시 내려올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저항을 뚫어주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1차, 2차 무너지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 결정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손대지 말고 관망하거나 오히려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